자, 한 주 동안 창업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뉴스의 뒷얘기를 털겠습니다. 탈탈. 이제 직접 하는 안 거예요? 하니까 각자 도생의 길로 갑니다. 이제. 아니 원래 제가 했었거든요. 아. 근데 했다 안 했다니까 조금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계속 하다가 요새는 안 하니까 이제 직접 하시네요. 자, 하드코어 뉴스 깨기 시간 썰전을 지향하는 스타트업 팟캐스트 비욘드 스타트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전 이현종입니다. 이은세입니다. 노건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드디어 비욘드 스타트업 13번째. 네, 13번째. 13이라는 숫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아주 좋은 숫자죠. 좋은 숫자죠? 네, 네. 그럼요. 게다가 오늘 한글날 바로 다음 날인데요. 맞아요. 이런 또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노건식 대표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노건식 대표님은 주말 연휴였죠? 한글날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제는 시체 모드였습니다. 요즘 정말 열심히 이제 뭐 열심히 뛰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12시 넘어서 들어와서 항상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거든요. 와우. 그리고 아침에는 또 출근 시간 맞춰야 되니까 잠을 뭐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살아요. 와, 매일 그래서 그러세요? 거의 매일 그렇습니다. 야, 진짜 이거 스타트업 얼리 스테이지 모드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실 파운더들이 그렇게 하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이미 성공하셨으니까. 아닙니다, 진짜. 어제 가족들 봉사활동 양평 갔다가 아, 밤에 애들 다 재우고 한 2시쯤에 소주 한 병 먹고 잤어요. 부럽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스타트업 정신을 배워야 되는데 참. 윤 선생님 배우시면 되죠.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사는 거는 네.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10수년을 이루고 사니까 막 속이 막 60대가 되는 것 같아요. 몸은 60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단계를 떠나서 거의 모든 파운더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시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진짜 주말 좀 싫어지고 전 주말 싫어한 지 진짜 오래됐는데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주말이 되면 그러니까 좀 그쵸. 싫어지고. 근데 요새는 이제 저도 가족이 있으니까 좀 잘 챙기려고 하지만 근데 저도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노 대표님은 창업 전에도 이렇게 열심히 항상 사시는. 저는 사실 네. 창업을 시작한 게 거의 지금부터 한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여러 회사를 창업을 해봤고 그 중에 뭐 작은 엑싯도 해보고 그리고 또 그 회사들에서 더 디벨로핑을 해서 새로운 회사 안에 흡수를 시켜서 또 창업을 하고 와우. 이제 그런 게 계속 되다 보니까 계속 창업가 모드가 되는 거죠. 기업가 모드라는 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고요. 와, 처음부터 창업이셨어요? 네, 처음부터 창업이었고 물론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는 저도 이제 월급을 받는 피고용인의 입장으로 사는 적도 있죠. 짧게. 네, 짧게 살아봤습니다. 진짜 우리 소위 말하는 연쇄 창업가 같은. 맞아요. 진짜 딱 네, 그러시네요. 세리얼 엔터프리니어라고. 예, 그런 셈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네요. 네. 오늘 오히려 저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노 대표님 저희 오늘 방송의 제목을 음원 유통 시장의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사운드 리퍼블리카의 노건식 대표 이렇게 정해봤는데 어떠신가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그냥 제가 딱 생각하고 있는 것을 딱 바로 네. 꿰뚫어 보셨네요. 네. 제가 뭐 이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좀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저희 방송은 곧바로 막 아이템으로 창업으로 네네. 들어가지는 않고요. 우리 노 대표님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삶의 철학이나 삶의 네. 방식이 어떻게 이 사운드 리퍼블리카의 아이템에 녹아나는지를 좀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네. 참 별것 없는 인생인데.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나라 이렇게 20년 가까이 연쇄 창업을 하신 분이 흔치 않으시잖아요. 그럼요. 네, 저 되게 그런 분들 존경하거든요, 진짜. 근데 이게 돌려 얘기하면 네.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한 창업자로 보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성공해야죠. 아닙니다. 그 뭐 성공이란 기준이 뭐 여러 가지로 예, 규정될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스스로 얼마나 그렇죠. 그게 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아직 리치를 못하셨다는 거죠. 그러신군요. 내가 이만큼인데 또 그렇게 예. 네. 다 그렇죠. 항상 배가 고프니까 사실 창업하는 거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다 좋으면은
그렇잖아요. 굳이 창업할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죠. 항상 주변에서 약간 이건 어떻게 바꾸면 더 좋을까 하는 거가 있고 불만이 있어야지 사실 뭔가 나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오히려 좀 약간 뭐랄까 약간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그런 느낌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는 사실 좀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제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네. 아니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사전에 인터뷰 과정에서 두 분이 이제 학연으로 엮여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그 사회 가장 고질적인 병폐 세 가지가 네. 혈연, 학연, 지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세 가지를 되게 좋아해요. 예, 저희 둘은 항상 병폐였어요. 왜 또 그렇게 하세요? 이 술을 마실 때 보면 뭐 거의 병폐 수준으로 마시니까. 아이고야.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두 분이 졸업하신 고등학교는 되게 소위 말하는 모범생들이 많은 학교잖아요. 비율이 좀 높겠죠? 네, 모범생만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진 않았겠죠. 전 모범생이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차승영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그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네. 그 저는 여기 이은세 대표님이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네네. 사실 고등학교 이전에 중학교 시절부터 좀 사춘기를 남들이랑 조금 다르게 보냈어요. 보통 사춘기 때 되면 뭐 약간의 무슨 일탈도 해보고 네. 뭐 좀 부모님한테 반항도 많이 해보고 뭐 친구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아버지가 사주신 라디오를 너무 좋아해서 라디오 듣는 걸로 사춘기 시절을 다 보낸 것 같아요. 네, 라디오를 듣고 또 라디오에서 좋은 음악이 나오면 또 테이프에 녹음 버튼을 눌러서 그렇죠. 예, 녹음을 해서 뭐 내 나름대로의 컬렉션을 만들어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악을 많이 듣고 또 뭐 사진 같은 거, 뭐 잡지 같은 거 이런 음악 잡지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왠지 저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 또 제가 락 음악을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기타도 돈을 모아서 전기 기타를 사게 되고 이야. 집에서 혼자 전기 기타를 뚱땅 거리다 보니까 네.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밴드도 만들어 보고 네. 싶고 그러다 와우. 보니까 비슷한 또 관심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랑 밴드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냥 쿵짝쿵짝하면서 밴드를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와. 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대학원, 뭐 유학 가서까지 밴드를 계속했습니다. 예, 그래서 밴드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장래의 희망에 대한 것들도 많이 바뀌게 됐어요. 저는 중학교 때는 성당의 신부님이 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와우. 예, 그러다가 또 음악을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그게 또 바뀌어서 그 뭐 방송국의 음악 프로그램 PD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고, 예, 뭐 그렇게 하다가 또 대학교를 들어갈 때는 또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체육과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 학부는 체육과를 들어가서 또 체육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 몸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 이 사람 몸이 어떻게 움직여지게 되고 왜 움직이는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아프게 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낫게 하고까지 관심이 가다 보니까 대학원을 이제 의학대학원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이제 의학대학원에 가서 심장혈관 생리학 그다음에 또 잠깐 또 한국에 들어와서 또 대학로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 있는 연구소에서 또 신경생리학 또 마취과 뭐 신경외과 이쪽을 하고 다시 들어가서 그다음엔 흉부외과 그다음에 심장내과 그러니까 순환기 내과죠. 예,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다 합쳐져 있습니다. 카디올로지라고 이제 심장학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대학원 과정을 하고 그러다가 근데 그때까지도 밴드를 했어요. 미국에 가서 미국 아이들이랑 또 미국 친구들이랑 또 밴드를 하고 그것도 재밌죠 또. 예, 그게 또 색다른 재미였어요. 또 제가 보스턴에서 학교 다닐 때는 또 그 저희 또 7월 4일 날 미국에
독립기념일 관련해서 행사가 크게 있는데 그렇죠. 그 찰스 강가 옆에 이제 큰 무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전설의 락 밴드 중에 드림 시어터라고 하는 밴드가 딱 올라가는데 그 오프닝 공연을 또 저희 밴드가 그래서 드림 시어터의 오프닝 무대를 또 서봤죠. 네.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음악에도 같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전공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하다가 또 이 가정에 좀 힘든 일이 생겼죠. 저희 와이프 이제 저희 처가죠.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네. 장모님께서 또 굉장히 큰 우울증 네. 때문에 거의 거동을 못 하시는 상황이 되다 아이고야. 보니까 네. 와이프가 한국에 들어와야 되고 또 저희가 쌍둥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는데 아주 깐난쟁이들인데 얘네를 놔두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또 얘네를 같이 데리고 또 들어갔는데 네. 혼자서 남아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병원에 또 프로젝트를 같이 저희 학교랑 진행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겸사겸사 그럼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논문을 완성하겠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지 못한 꼴이 됐습니다. 야구야. 뭔가 대부분 보면 미국에 계시다가 들어오는 케이스 중에 아마 제일 많은 거가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약간 그러니까 모든 그런 상황이신 분들한테는 뭔가 물어보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의학 쪽 박사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네네. 그러셨구나. 코스웍도 다 마치고 이제 논문 쓰는 중간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신경세포를 배양을 해서 이제 약물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신경세포가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 실험을 해야 되는 시간 자체가 되게 짧아요. 나머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비는데 그 시간 동안 사실 뭐 공부를 할 수도 있었고 뭐 다른 걸 해볼 수도 있었는데 저는 옛날에 같이 밴드를 했던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인디 1세대 이제 와우. 홍대와 신촌에서 이제 곡에 움직이려고 할 때 그 밴드들이 공연을 하고 제작을 하는 거를 이렇게 가서 봐주고 하다가 좀 그런 일종의 매니저죠. 그런 역할을 그 당시에 명확하게 매니저라는 건 없었는데 그 팀들을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또 다른 팀에서 우리도 좀 도와줘. 우리도 좀 도와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야, 그러지 말고 내가 미국 가기 전까지 조그마한 음악 회사를 한번 만들어서 취미 삼아서 해보자. 돈을 많이 투입하지 말고. 그래서 조그마한 음악 회사를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 하다가 그냥 이렇게 된 셈이 됐습니다. 이야.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그 인디라는 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때 네네. 거의 그때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진짜 약간 되게 막 생생한 살아있는 왜냐면 아무것도 없었던데 만들어지려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맞아요. 그런 게 막 생기던 시절이어서 그때가 너무 재밌었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상업화되기 이전이고.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정말 나는 이런 음악을 하고 싶고 사람들이 내 음악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때가 약간 산업이 다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인디 밴드라도 성공을 하려면 어느 정도 상업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인디 밴드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려는 장소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진짜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게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는 이제 아날로그 시절이었죠. 물론 뭐 CD를 통해서 음악을 듣긴 했지만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 않았고 속도가 빠르지도 않았고 그렇죠. 뭐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가 많지도 않았고 근데 그런 아날로그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아티스트들이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길이 되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가 되면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또 지금 또 여러분들께 사운드 리퍼블리카라는 회사를 가지고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사운드 리퍼블리카 이름이 멋있습니다. 리퍼블리카. 네, 공화국이죠. 공화국이죠. 그렇죠. 네. 네. 뭔가 이렇게 큰 비전이 돋보이는 이름인데, 근데 사실 오늘날의
좀 음원 시장의 문제로 좀 스트레이트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네. 저도 참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인디 음악가들이 열심히 음악을 만드는데 통신사들이 돈을 버는가? 아, 그러게요. 그게 참 큰 문제이지만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을 네네. 통신사가 만들어서 그 망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통신사에서 좌지우지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또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대규모의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통신사의 자회사로서 진행된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또 이런 통신사의 서비스를 통해서 음악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저 수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또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미국은 조금 얘기가 다른데 유럽 쪽만 해도 사실 기존에는 통신사가 거의 이 음원에 관련된 것들을 쥐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최근에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 국내에는 그래도 통신사의 영향력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런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인프라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이 음원을 유통을 하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기존의 회사들은 주로 B2B 관점에서 네네. 이렇게 묶어서 많이 유통을 시키는데 우리 네. 노 대표님은 그 오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소비자 중심의 프레임워크로 좀 바꾸고자 하시는 비전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 산업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음악을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음악 제작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뭐 녹음실도 빌려야 구해야 되고, 뭐 엔지니어도 구해야 되고, 또 이것들이 구해진 다음에 뭐 음악을 뭐 믹스하고 마스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 마스터된 음원을 가지고서 이 유통망에다가 올려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하나의 개인이나 아티스트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산업 구조였는데, 네. 근데 이것이 많이 깨지고 있죠. 일단 음악 제작 자체가 그냥 노트북 한 대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네. 물론 뭐 퀄리티에 있어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만 뭐 간단하게는 컴퓨터 한 대만 있어도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굳이 어떤 기획사, 레이블 이런 데 소속돼 있지 않아도 내가 음원을 만들어내서 이 곡을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최근에 들어서는 굳이 소속사를 갖추지 않은 독립된 뮤지션, 다시 말하면 인디펜던트 뮤지션, 인디 뮤지션이죠.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확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유통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오던 유통망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만든 많은 음악들이 이 유통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단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획사를 통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이 제작이 됐는데 이제 기획사가 없으면 유통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웹페이지에 음악 파일이랑 뭐 음악에 대한 정보만 제가 로그인해서 올리면 그 음악이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네네. 그런 중간 유통 회사들, 디지털 유통 회사들이 생겨났고요. 이제 애그리게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아티스트로부터 수없이 많은 음악을 온라인으로 의뢰를 받아서 이제 뭐 아이튠즈나 뭐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음원을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통사나 기획사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기획사나 유통사가 이렇게 그 음악을 들어보고 아, 이 음악은 돈이 되겠다. 그러면은 받아줄 수 있지만 아, 이 음악은 별로 돈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일단 뒤로 밀리게 되거나 이제 선택을 받지 못하죠. 네.
그렇게 되면 유통의 기회조차도 생기지 않는 거고 또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는 뭐 인디 음악을 좀 주로 유통하는 유통사들도 생겨났지만 거기도 워낙 많은 음원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음원을 자기가 이 회사에서 스트리밍 회사에다가 올려주는 데에 또 정해져 있는 숫자가 있고 네네. 올릴 수 있는 캐퍼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1년씩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됩니다. 지금 곡을 다 만들었는데 이걸 1년 뒤에 유통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트렌드도 좀 달라질 것이고 그렇죠. 예, 또 네. 아티스트의 열정이 가득 담겨 있어서 지금 내놔야 따끈따끈할 텐데 이게 1년이 지나서야 나가야 되는 상황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데서 문제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악이라고 하는 게 물론 주류 음악 일반적으로 귀에 들으면 편하게 들리는 음악들 뭐 요즘에 나오는 케이팝이라고 하는 무슨 아이돌 중심의 음악도 사실은 뭐 10대, 20대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기도 하죠. 뭐 그런 거, 뭐 그다음에 뭐 발라드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되게 파퓰러한 힙합,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필되기는 쉽지만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숫자는 뭐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독특한 걸 만들어 볼게, 내 스타일대로 만들어 볼게 해서 만드는 음악들은 훨씬 숫자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음악들은 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고 또 유통을 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음악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면서 부업 정도로 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센 헤비메탈 음악이라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 헤비메탈 음악을 듣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네.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작은 숫자지만 각 나라의 작은 숫자들까지 다 합치면 꽤 많은 숫자가 되는데 그러면 자기 음악을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가 있고 뭐 힙합 음악이라고 해도 되게 파퓰러한 힙합 음악으로 해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조금 나는 뭐 조금 더 전문적인 힙합을 해보고 싶다라고만 돼도 갑자기 주류 시장의 문은 막혀버리고 그러다 보면 국내에서의 이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고 그럼 이걸 가지고서 내가 활동을 하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작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 시장을 넓혀주려고 그러면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해외로 나간다는 게 우리나라 음악 시장에선 딱 정해져 있는 나라를 찍어서 나갑니다. 뭐 해외 시장을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으로 진출할 거야. 우리는 뭐 미국으로 진출할 거야.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최소한 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에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미 인터넷으로 다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헤비메탈 음악을 좋아하면 정말 저기 뭐 헤비메탈로 좀 강한 무슨 북부의 뭐 핀란드의 헤비메탈 밴드다 이런 음악들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뭐 좀 생소하긴 하지만 무슨 뭐 중동의 헤비메탈 밴드다, 뭐 남미 헤비메탈 밴드다 이런 것들 듣기 쉽지 않죠. 또 똑같이 우리나라의 헤비메탈 음악도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해외에서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맞네요. 뭐 예를 들어 헤비메탈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음악들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만든 사람들의 노력에 비해서는 그냥 사라져버리게 되는 확률이 훨씬 높은.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시장을 넓히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해외에다 음악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들, 각각의 자기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해서 음악을 알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자. 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수익도 낼 수 있고 또 이거를 통해서 또 유명해질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끼리 교류를 해서 또 국경에 상관없이 뭐 팀이 구성이 될 수도 있고 네.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미로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이름도 사운드 리퍼블리카가 됐습니다. 이제야 사운드 리퍼블리카의 이름을 알 것 같네요. 조만간
중동의 데스메탈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리퍼블릭이니까 공화국 느낌이지만 사실 공화국이라는 건 왕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권력이 모든 사람한테 분산이 돼 있는 네. 건데 지금의 산업 구조는 어쩔 수 없이 조그만 군주들이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산업 구조를 조금 바꾸시자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식으로 또 해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 음악을 하는 사람, 또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주인인 이런 플랫폼이라면 플랫폼이고 그런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누군가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듣는 사람이 주인이고 네. 만드는 사람이 주인인 그런 음악 생태계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리퍼블카를 꿈꾸시면서 이제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새롭게 런칭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좀 몇몇 아는 인디 아티스트도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인디 아티스트들과 함께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네. 사운드 리퍼블리카에서 진행하시는 프로젝트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네. 지금 올 6월부터 유통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5월 말에 이제 처음 유통사와 계약을 체결을 해서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백 아티스트의 수천 곡이 지금 돼가는 상황입니다. 와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아티스트만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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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그 일단 뭐 그냥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뭐 아티스트를 소개한다기보다는 네. 그 아티스트들이 저희를 통해서 유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음악이 전 세계로 뭐 저희가 지금 전 세계 180여 개국에 음원을 유통을 하고 있고 네. 전 세계 120여 개국 여 개의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저희가 공급하는 음악들이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독특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뭐 저희가 또 진행하는 아티스트 중에 또 한 아티스트는 브라질에서 갑자기 막 차트에 치고 올라가는 일이 네, 발생을 네, 하는 네. 겁니다. 네. 네, 물론 뭐 1등을 한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또 지명도가 있는 아티스트가 되어가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또 해외 아티스트도 저희한테 야 우리 한국으로 우리 음악을 좀 유통을 좀 해줄 수 있어? 아니면 아시아권으로 좀 해줄 수 있어? 그러면서 또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건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와우. 이게 단순하게 한국 음악을 한국에다가만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유통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아티스트며 회사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도 하고 싶다 하는 상황이 돼서 지금 뭐 회사에서는 점점점 콘텐츠가 많아지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인력도 중원해야 되고 또 빨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것이 이제 사람의 힘이 아닌 또 이런 시스템의 힘으로. 힘으로 불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뭐 나름 또 뭐 유명한 가수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신인이나 뭐 인디 밴드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또 제가 그동안 진행해 오던 일들이 제작 관련돼서는 마스터링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꽤 오래 해왔는데 그 음원 제작의 마지막 단계인 이 마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제가 엔지니어로 직접 뭐 마스터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영국의 에비로드 스튜디오 와우. 네, 네. 뭐 앨범 자켓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나와 있고 4명의 비틀즈 멤버가 이렇게 다리를 벌려 걸어가는 네, 네, 네. 앨범 자켓으로 유명하죠. 그 에비로드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고 아. 또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유럽에서 가장 큰 음악 프로덕션 네. 그것에 또 한국 법인장을 맡고 있으면서 우와. 국내의 이런 소위 말하는 뭐 제일 유명한 아티스트들 이런 아티스트들과 또 작업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네. 그 아티스트들도 이제 해외로 시장을 넓히고 싶어 하니까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또 저희랑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또 마케터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오늘 배우고 싶은 게 이제 이 180여 개국의 그 음원이 각자 로컬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유통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각 서비스별로 그 각 음원을 노출시켜주는 알고리즘이 다 다를 텐데. 그렇죠.
그거에 최적화 시켜가지고 이 IP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컨텐츠적인 매력 이외에 이 우리 사운드 리퍼블리카가 어떤 마케팅적으로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유닛이 있으신 건가요? 네, 그게 사실은 저희가 외부에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은 그런 방법이긴 한데요. 네네. 뭐 저희가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정도만 드린다면 네네. 사실 실질적으로 스포티파이나 뭐 국내로 말하면 멜론이나 이런 데서 네네. 최신 음원이라고 해서 앨범 자켓이 조그만하게 보이는 그런 게 사실은 각각의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음악 회사들이나 아티스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최신 음원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길 원하는데 이것이 짧게는 3분, 뭐 길게는 뭐 2-3시간 있다가 내려오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아티스트들을 노출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아티스트나 레이블의 입장에선 그거라도 좀 어떻게 보여줬으면 하는 네네. 짧게나마 네네. 보여지기를 바라는 상황인데 네. 그걸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매출이 나오는 걸 보면 그것이 올라갔을 때와 안 올라갔을 때와 매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듣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악 회사나 아티스트 입장에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를 찾기 마련인데 저희가 B2B로 음원을 뭐 음악 회사나 아티스트한테 받아서 유통을 시켜서 스트리밍 그 사이트들에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거 B2B의 입장이긴 하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B2C랑 결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런 프로모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이 시스템을 통해서 유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각각의 그런 서비스가 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 또는 그런 앱을 통해서만 이 음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를 통해서 이 음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있는데요. 뭐 그것이 바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소비자 기반의 프로모션 방법입니다. 근데 뭐 요거에 대한 사실 세부적인 것들은 이미 뭐 특허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유, 훌륭합니다. 제가 나름 그래도 날카로운 질문을 드린 건 맞죠? 네. 네, 아이고 뭐 좋습니다. 아주 그리고 네네. 보통 그런 생각들을 많이 못 하시는데 이렇게 네. 아유, 대단하시네요. 아예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멜론에서 이렇게 좀 역주행하는 곡들이 보이잖아요. 네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역주행을 하게 된 연유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네. 갑론을박이 있고 그렇죠. 또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굳이 그걸 밝히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역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능하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느 이게 속칭 구다리라고 그러죠. 구다리. 어느 구다리에서 터질지 모른다는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네. 뭔가 이슈화가 되면 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게 되고 그럼 우리 음악을 들어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정말로 어떤 인디 밴드들은 좀 장난스럽게 농담 삼아서 야 이거 차를 몰고서 우리 서울시청 대문을 그냥 돌진해서 빵 박아버리자. 그러면은 신문에 대서특필이 될 것이고 뭐 어느 인디 밴드가 여기를 쳐박았다. 그러면 이 인디 밴드 이름이라도 알려질 것이고 도대체 무슨 음악을 하는 애들인가 찾아서 들어보기라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곳에서건 어떠한 연유로 이 사람이 거론이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갑자기 역주행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밴드의 뭐 어떤 곡을 뭐 잠깐 뭐 언급을 했을 뿐인데 네. 사람들이 다 찾아보고서 들어서 갑자기 역주행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기획사나 이런 데선 거기서 또 언급이 되기 위해서 또 영업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하여간 뭐 어디에서 터질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 즐기는 사람들의 또 포럼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쉐어하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죠. 뭐 게임 하다가 갑자기 뭐 게임 방송을 보다가 터질 수도 있고요. 뭐 아프리카 TV나 이런 데서 뭐 BJ가 방송하는 중에 뭐 이 노래 어때요? 뭐 이러면서 한번 얘기를 했을 뿐인데 내가 요즘 이 음악에 꽂혀 있어요. 그러고 말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차트에 빵 나타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에는 그런 메커니즘을 돌리는 드라이버가 말하자면 이제 좀 카르텔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거를 해줘야지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말씀 듣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어떤 이유가 됐든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더욱더 가능해진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통신사 말씀을 하신 때에도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통신사에 종속이 돼 있었고 통신사에서도 그 사람들의 매출 규모는 딱 실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뭔가 계속 붙여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인수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건데 근데 사실은 기술이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되게 민주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권력이나 권한이 없었던 누군가에게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게 사실 기술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게 되는 거죠. 모두에게 가능하진 않지만 불가능하진 않게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짜로 공유된다는 것은 만들어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또 만들어낸 사람들의 입장에선 우리 음악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고 공유했으면 하는 게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공짜로 되느냐 공짜가 아니느냐에 따라서 이런 어떠한 지적 저작물에 대한 가치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주었으면 좋겠다가 만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판이 깔려야 되는데 지금 정해져 있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만 그 판이 조성이 되어 있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사람들 듣는 사람들과 만들어낸 사람들의 우위에 서게 되고 그 사람들의 지배 논리에 의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판 안에서 지금 짜여진 판 안에서 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판이 점점 커지다가 못해서 이제 판의 바운더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맞아요.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운드 리퍼블리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덧 저희 방송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아주 진중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운드 리퍼블리카가 이제 미시적인 여러 가지 전략이나 툴을 얘기하셨으면 거시적으로 네. 한 5년, 10년 정도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저는 이쪽으로 창업을 해서 나름 이렇게 고생하는 친구들 그리고 잘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업계에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플랫폼을 지향하는 회사들이 결국엔 어느 순간에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드는 네.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뭐 유튜브 오리지널 시리즈가 네. 대표적인 예고. 그다음에 이런 음원 쪽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컨텐츠가 무료화 된다 보니까 실제 수익을 거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공연이라든지 이런 매니지먼트 사이드가 있어야지 좀 스케일러블해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사운드 리퍼블리카는 이런 자체 IP 개발이나 혹은 오프라인 접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큰 로드맵에 좀 있으신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거랑 또 비전이랑 같이 좀 묶어서 설명해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단순히 한국 음악을 해외에 알리는 무슨 애국자가 되겠다 하는 마음보다는 네. 전 세계에 있는 음악을 전 세계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나름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어떻게 뭐 해가지고 만들고 이 플랫폼을 만들고 음악을 얻어서 이걸 공급을 하고 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투자사들과 같이 이제 해외 법인을 설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서 각 나라에서 또 콜렉팅을 해서 또 음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웹이나 앱을 통해서 이 음악이 전 세계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음악을 내가 유통을 시켰으면 이 유통에 대해서 나한테 수익이 아티스트나 레이블에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네네. 근데 그것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병폐기도 한데요. 이것을
유통사에서 전달을 해주면 예를 들어 10,000원이다. 너는 이번 달에 10,000원을 벌었다. 그러면 정산서가 너는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A라고 하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10,000원이 나왔으니까 10,000원을 받아가. 그럼 네, 그리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무슨 곡이 얼마만큼 팔렸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주지도 않고 아, 그래요? 그래서 얼마를 내가 수수료로 내서 얼마가 나한테 올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제대로 데이터를 이렇게 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랜스페런트 페이먼트 시스템을 만들고 또 어널리시스를 해서 당신의 곡이 어느 나라의 어느 웹사이트, 어느 서비스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가장 많이 나가고 성별로 보면 뭐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고 듣는 사람들이 20대가 제일 많이 들었고 뭐 이런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앱이나 웹으로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음악 산업이 그동안에는 어두웠었고 가려져 있었고 비밀이 많았고 그다음에 돈이 어디로 새나가는지 모르는 이런 인더스트리였는데 이걸 명확하게 까서 이제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나한테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오고 또 내가 어디에서 내 음악이 나가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들을 줘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다음번에는 이런 전략을 갖고 음악을 만들어야겠구나 할 수 있는 토대를 전달해 주는 게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매니지먼트사보다는 약간 애널리틱스나 네. 약간 그렇죠. 기술 기반의 회사로 성장하시려는. 네, 사실 저희는 뭐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기술 쪽이 또 저희 회사 쪽으로는 굉장히 큰 파트이기도 합니다. 유튜브가 경쟁사가 되실 것 같은데요. 뭐 함께 일할 수 있겠죠. 자, 알겠습니다. 우리 1시간 동안 노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총괄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이 되게 마음이 아픈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표현이 감성적이에요. 네. 마음이 아파. 나는 이런저런 경로로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인디 밴드들이 너무 많고 실력도 좋은데 이 사람들이 주목을 못 받아요. 우리가 그걸 해결해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엄청 많아요. 잘 그럼요. 아시잖아요. 엄청 엄청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없는데 뭘 하겠다니까. 시장이 요만한데 그 안에서 뭐를 하겠다니까. 혹은 인디가 인디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인디인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걸 하겠다는 분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픈 경우가 되게 힘드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사운드 리퍼블리카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없는 시장의 어떤 활로를 해결책을 커버리지를 넓히는 데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거는 되게 맥센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1,000명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뭐 180개국이면 훨씬 커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다 그것도 이제 단방향,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단방향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해서 이 시장을 묶는 거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맥센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단 되게 그동안 산업에서 겪어오신 체득하신 경험이 많이 녹아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민주적인 속성, 제가 예전에도 어딘가에 글을 한번 썼었는데 기본적으로 기술이라는 거는 민주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거에는 못했던 사람이 누군가가 가지지 않았던 능력을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이제 판이 만들어져 있는 데서 되게 좋은 기회를 발견하시고 또 그걸 선도해 나가시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저는 기대가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산업 얘기도 잘 들었고요. 사실 이게 쉽게 들을 수 없는 되게 인사이더의 산업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또 워낙 전략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좀 인문학적인 얘기를 하면 전략도 인문학입니다. 그러네요. 네. 문학적인 얘기라고 할게요. 그럼. 그 대표님이 중학교 때 사춘기를 일찍 겪으셔서 혼자 그 테이프 그때 트랜지스터였나요 그때는? 그렇게 옛날은 저 아니에요.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들으시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이제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플랫포머 개념으로 크로스보더 플랫포머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압축적으로 제가 듣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때는 사실은 이제 라디오를 딱 틀어놓고 녹음을 딱 눌러가지고 좋은 노래들을 따기도 따는 거고.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좋은 멋진 말로 하면 컴필레이션 하는 거고 나쁜 말로 하면 이제 정말 따는 건데 그렇게 해서 뭐 누구한테 선물도 주고 그쵸. 막 그런 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지. 근데 요새는 사실 어떻게 할까? 요새 아이들은 그런 것도 좀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뭐 정기권을 사주나? 그럼 너무 아니요 유튜브에 나만의 앨범 만들어가지고 공유해줘요. 그 뭔가 재미가 없지 않아요? 그 재미가 없죠. 그쵸. 그리고 너무 단순하게 링크를 보냅니다. 그냥 카톡으로 그러니까 이거 들어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약간 참 그것도 기술이 너무 좋긴 좋은데 뭔가 멋이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그쵸. 그런 생각. 뭐 전 옛날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도 아직 그런 거 좋아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앨범명이 상암동 블루스라고요. 제가 밤에 막걸리 한 잔씩 마시면서 듣는 16곡짜리 컴플레이션. 그래요? 네. 공유 한번 해줘요. 네,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이러고 논다니까 요새는. 좋나요? 그게 사실 지금 뜨고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뮤직 큐레이션이라 그래서. 그렇죠. 네. 미국에서 음악 업계에서 가장 급여가 센 직종이 뮤직 큐레이터입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에서도 사실 PD들의 되게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그 그렇죠. 음악을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적재적소에 네. 음악 꽂아 넣는 것들. 그 음악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국 가셔서 뮤직 큐레이터로 취업을 하시면 웬만한 회사 CTO급의 급여를 받으십니다. 와, 그 정도로 네. 대박이에요. 와. 워낙에 많으니까요. 컨텐츠가 워낙에 그러게 방대한데 말이에요. 그걸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개를 좀 까면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라는 앨범명도 있습니다. 하루키 그래요? 그거랑 상암동 블루스가 제가 가장 애용하는 앨범이고요. 아니 방송 마무리해야 되는데 딴 소리야. 원래 이런 얘기가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어떠셨습니까?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 네, 제가 창업하고서 몇 번의 방송에 출연을 해왔지만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어떻게 처음이신가요? 참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준비해온 사업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들과 섞어서 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본 게 한번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뭐 네. 투자자분들을 만나서 뭐 짧게 피칭한 경우는 있었지만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생각하고 있는 이 비욘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님께서 한국에 있는 음원들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로 마케팅 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네네. 한국에 있는 이런 훌륭하신 창업가들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로 마케팅하는 똑같은 지점에 이렇게 포인트가 네. 있거든요. 그럼 다시 촬영해야 되겠는데요? 다음에 한번 오시죠. 아무튼 방송 저희가 다음에 한번 나중에는 이게 영어랑 막 중국어 자막도 다 붙여가지고 이제 네. 막 본격적으로 갈 거고요. 네네. 지금 그건 아직까지-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 하면은 또 내가 머리가 아파진다고. 아니 이거는 시즌 1이잖아. 아직. 그러니까 저랑 아직까지 먼저 좀 말씀을 하고 하셔야지. 네. 아니 시즌 2부터 이렇게 네. 하면. 네. 한 180여 개 국어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까지는. 자 오늘 이 사운드 리퍼블리카 우리 회사에도 인디 뮤지션이 한 명 있는데요. 네. 한번 뵙고 그러세요? 가시죠. 네네. 이런 인디 뮤지션들의 글로벌 진출, 그다음에 해외 좋은 음악들을 한국 그 팬들에게 알려주시는 좋은 플랫폼 계속 개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술 테크놀로지 오리엔트된 지점에서 비전을 보시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네. 네. 자, 저희는 이제 방송 마무리할 때요. 여러분 안녕 이렇게 하거든요. 네. 네,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